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한 알파카 목장에서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던 독사 공격으로 수많은 알파카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만 달러를 들여 CCTV, 초음파 퇴치기, 특수 울타리까지 설치했지만 전혀 소용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두 마리의 개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두가 쓸모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던 작은 진돗개 형제 아리와 둘리. 이들이 어떻게 거대한 독사들과 맞서 싸우고 심지어 마을 전체의 생태까지 바꿔놓았을까요?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진돗개가 생태계 해결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의 시간만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남섬 와나카 외곽에서 아내 메리와 함께 알파카 목장을 운영하는 루카스입니다. 200헥타르 규모의 150마리의 알파카를 키우고 있어요.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남알프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곳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런던에서 금융업에 지쳐 이곳으로 이주한 지 벌써 5년째였어요. 아침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목장에서 알파카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죠. 우리는 유기농으로만 알파카를 키웠어요. 화학사료나 항생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오는 알파카 울은 최고급이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 촉감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매년 봄 털깎기 시즌이 되면 한 마리당 고급 스웨터 2벌은 만들 수 있는 양이 나왔어요. 일본과 유럽 바이어들이 우리 울을 따로 주문할 정도였죠. 메리와 저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삶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악몽이 시작됐어요. 카투아타우라는 독사가 나타나거든요. 길이가 1m 넘는 이 뱀에게 한번 물리면 알파카는 몇 시간 내에 죽어요. 독성이 너무 강해서 해독제를 맞아도 소용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호주에서 온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였어요. 이 녀석은 더 독하고 공격적이었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인지 해마다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매년 여름이면 최소 5마리는 뱀에게 당했어요. 한 마리가 5,000달러 가치인데 경제적 손실보다 생명을 잃는 게 더 가슴 아팠어요. 특히 새끼 알파카들이 당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메리는 매일 아침 혹시 죽은 알파카는 없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첫 해에는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피해가 커졌어요. 3년째 되던 해에는 무려 8마리를 잃었어요. 그 중에는 메리가 특히 아끼던 새끼 알파카 루비도 있었어요. 메리가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계속 당할 수는 없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시도를 했어요. 먼저 최신 CCTV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적외선 감지까지 되는 고급 카메라들이었죠. 하지만 뱀들은 새벽에 활동해서 어둠 속에서는 잡기 어려웠어요. 목장이 너무 넓어서 사각지대도 많았고요. 설치비만 2만 달러가 들었는데 효과는 미미했어요. 그 다음엔 독일산 초음파 퇴치기를 여러 개 설치했어요. 뱀이 싫어하는 주파수를 내보내는 장치였죠.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알파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온 특수 울타리를 목장 전체에 설치했어요. 뱀이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진 거였는데 설치비만 5만 달러였어요. 하지만 뱀들은 땅을 파고 들어오거나 작은 틈으로도 침입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울타리 바로 옆에서 죽은 알파카를 발견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수십만 달러를 써도 소용없구나. 밤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메리와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목장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88세 이웃 농장주 아서가 찾아왔어요. 5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루카스, 기술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자연의 문제는 자연으로 해결해야 해. 깨를 써봐라. 아서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젊은 시절 나도 똑같은 문제로 고생했어. 그때 농장견이 해결해줬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개가 독사를 어떻게 잡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메리도 한번 시도해볼까? 라고 동의했어요.
아서는 자신이 아는 브리더를 소개해줬어요. 20년간 농장견을 키워온 잭이라는 사람이었죠. 잭이 추천한 게 로트와일러였어요. 독일 원산으로 맹수 퇴치의 최고야. 특히 뱀에 강해. 2살짜리 수컷 렉스를 데려왔어요. 덩치가 엄청났어요. 50kg의 어깨 높이만 70cm였죠. 근육질 몸매에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검은 털에 갈색 무늬가 들어간 전형적인 로트와일러 모습이었어요.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렉스는 확실히 용맹했어요. 뱀을 보면 주저없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었거든요. 첫 주에 독사 2마리를 잡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됐다. 고 생각했어요. 메리도 한동안 밝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렉스가 너무 공격적이었거든요. 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알파카들까지 위협했어요. 어린 알파카가 오면 으르렁거리며 쫓아갔어요. 알파카들이 한쪽 구석으로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웃 농장까지 침범한다는 거였어요. 담장을 뛰어넘어 옆집으로 가서 양들을 물려고 했어요. 실제로 양 2마리가 다쳤어요. 이웃 농장주가 화가 나서 찾아왔어요. 당신 내개 때문에 우리 양이 다쳤어. 배상해야 해. 이웃과의 관계도 악화됐죠. 메리가 사과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렉스는 통제 불가능했어요. 명령도 잘 안 들었고 힘이 워낙 세서 끌려다니기 일쑤였어요. 결국 별도 우리에 가둘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시도가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아서가 이번엔 도고 아르헨티노를 추천했어요. 루나는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첫 주에 독사 3마리를 잡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루나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특히 관광객들에게 공격적이었어요. 우리 목장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거든요. 아이 있는 가족들은 아예 목장에 못 들어왔어요. 루나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했거든요. 관광 수입도 끊어졌어요. 결국 루나도 렉스와 함께 격리됐어요. 2맹견 모두 우리에 갇혀서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개 사료비만 나가고 원점으로 돌아갔죠. 메리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힘만 센 개로는 안 돼. 지능적이고 통제 가능한 개가 필요해.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 개가 세상에 있을까?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건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메리가 넷플릭스에서 한국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한국의 개, 진돗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메리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K-드라마도 즐겨보고 한국 음식도 좋아했거든요. 이거 한번 봐. 정말 신기해라고 하면서 틀어줬어요.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진돗개가 100kg 넘는 멧돼지를 혼자서 잡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작은 개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맹견들과 달리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극도로 강하다는 거였어요. 주인 아닌 사람 말은 아예 안 듣는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가축 보호 본능이었어요. 농장에서 닭이나 소와 함께 살면서도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보호한다고 했어요. 영역을 벗어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메리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이거야.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진돗개는 한국 천연기념물이라서 해외 반출이 매우 까다롭다는 거였어요. 정부 허가부터 시작해서 수십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이거 정말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마침 우리 목장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는 한국 청년 지훈이 있었어요. 서울대 수의학과 학생이었거든요. 영어도 유창하고 성실해서 정말 믿음직했어요. 지훈에게 진돗개에 대해 물어보니 눈이 반짝했어요. 와, 진돗개요? 정말 대단한 개예요. 지훈이 자신의 가족사를 들려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진도에서 유명한 진돗개 전문가세요. 3대째 키워온 가문이거든요. 할아버지는 순혈 진돗개만 고집하시는데 정말 까다로우셔서 한 번에 2~3마리만 키우세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진돗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지훈이 할아버지께 국제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뉴질랜드로 진돗개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경고하셨죠. 절차가 복잡해. 1년 이상 걸려. 각종 검역과 서류 준비해야 해.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한 마리당 $5,000 정도 든다고 했어요. 메리와 저는 고민했어요. 이미 맹견들 때문에 많은 돈을 썼거든요. 실패할 경우를 생각하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안 되면 정말 목장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돗개만이 희망이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형제 한 쌍을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수컷 형제로 1년 넘게 함께 살아서 호흡이 맞아. 형제가 함께 있으면 사냥 효율이 더 높아져. 혈통도 최고급이라고 하셨어요. 이 집안 개들은 5대째 혈통을 관리해온 순혈이야.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거였어요. 진돗개 형제가 일주일 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우리 목장을 구원해줄 영웅들이 온다.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처음 만난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진돗개 형제 아리와 둘리였어요. 지훈이 한국 전통 이름으로 지어줬다고 했어요. 캐리어에서 나온 두 형제를 보는 순간 솔직히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이 작은 개들이 정말 독사를 잡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두 형제의 눈빛은 달랐어요. 정말 예리하고 지적이었어요. 위축되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걸 관찰했어요. 아리는 밝은 황갈색, 둘리는 더 진한 갈색이었어요. 도착해서 며칠은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적응에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두 형제가 목장을 체계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가 한 구역을 보면 둘리가 다른 구역을 확인하는 시기였어요. 마치 미리 계획을 세운 것처럼 효율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알파카들과의 첫 만남도 인상적이었어요. 렉스나 루나는 알파카들을 보면 즉시 공격적 반응을 보였는데 진돗개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할 뿐이었어요. 심지어 알파카 새끼가 가까이 와도 온순했어요. 알파카들도 금세 경계를 풀었어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어요. 앉아, 기다려, 돌아와, 그만 같은 기본 명령들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 만에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습득했거든요. 렉스는 한 달 걸렸는데 말이에요. 복잡한 명령도 금세 이해했어요. 동쪽 경계로 가서 순찰해라고 하면 정확히 그 구역만 돌고 왔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주인 구별 능력이었거든요. 아내나 제 목소리에만 반응했어요. 다른 사람 말은 철저히 무시했어요. 지훈이 한국어로 명령해도 안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방문객들이 신기해서 명령해봤지만 아예 관심도 안 보였어요. 마치 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형제간 협력도 정말 놀라웠어요. 아리가 뭔가 판단하면 둘리가 즉시 맞춰 행동했어요. 둘리가 뭔가 발견하면 아리가 바로 지원했어요. 한 달 적응 기간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시험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과연 진돗개들이 독사를 상대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운명의 날이 왔어요. 목장 외곽에서 독사 두 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1.2m 카투아타우와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였어요. 알파카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번엔 아리와 둘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걱정됐어요. 한 달간 지켜본 바로는 너무 온순했거든요. 두 형제는 뱀 냄새를 맡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순했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털이 쭉 뼛서고 몸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이게 뭐지? 완전히 다른 개가 된 것 같았어요. 두 형제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아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뱀들 주변을 천천히 돌며 포위망을 만들기 시작했죠. 동시에 둘리는 반대편으로 돌아가 뒤쪽을 막았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어요.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어요. 뱀들도 위험을 감지했는지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혀를 날름거리며 공격 기회를 노렸어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 왔어요. 아리가 아주 미세한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자 둘리가 즉시 반응했어요. 둘리가 먼저 작은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를 공격했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목 부분을 정확히 물어서 한 번에 끝냈어요. 동시에 아리는 큰 카투아타우와 1대1 대결을 벌였어요. 카투아타우가 공격하자 아리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반격했어요. 그러다가 뱀이 살짝 방심하는 순간 번개처럼 달려들어 목 부분을 정확히 물었어요. 30초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두 독사 모두 완전히 제압됐어요. 아리와 둘리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맹견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적 사냥이었거든요. 렉스나 루나는 무작정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방식이었는데 진돗개들은 완전히 계획적이었어요.
뱀의 행동을 예측하고 최적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정확히 급소를 노렸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형제가 뱀 사체를 각각 물고 목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500m 떨어진 숲에 묻고 돌아왔어요. 목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것 같았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상시처럼 순찰을 계속했어요. 알파카들 근처 지날 때도 여전히 온순했어요. 이런 완벽한 자제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사냥할 땐 맹수 같았다가 평상시엔 온순한 반려견이었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큰 뱀이 나타난 거예요. 1.5m 넘는 거대한 카투아타우였어요. 아리와 둘리가 고전했어요. 그래도 결국 제압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목장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뱀 목격률이 70% 감소한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줄었어요. 가축 피해는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여름 성수기인데도 알파카 한 마리만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아리와 둘리가 즉시 구조해서 큰 피해를 막았거든요. 아리와 둘리가 매일 새벽과 저녁 2번씩 순찰하면서 뱀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뱀들도 진돗개 냄새를 맡고 피하는 것 같았어요. 목장 경계선 근처에서 뱀 흔적이 크게 줄었어요. 심지어 뱀들이 우회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가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장 전담 수의사 앨런이 먼저 주목했어요. 30년간 이 지역 뱀 피해를 봐온 전문가였거든요. 이상해요. 올해는 루카스 농장에서 치료 요청이 90% 줄었어요. 다른 농장은 여전한데 말이에요. 앨런이 직접 와서 며칠간 관찰했어요. 아리와 둘리의 순찰 패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진돗개들이 뱀들의 행동 패턴을 바꿔놓았어. 이 지역을 완전히 기피하고 있어. 뉴질랜드 농업협회 데이비드 회장도 조사하러 왔어요. 친환경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장 운영 전문가였죠. 데이비드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걔가 뱀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기 어려운데. 하지만 일주일간 관찰 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농장 보호 시스템이다. 직접 퇴치뿐 아니라 영역 표시로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 가축과 인간에겐 온순하지만 해충에만 선택적 공격성을 발휘한다. 화학 농약으로는 불가능한 완벽한 생태 균형이다. 이 보고서가 농업협회 공식 자료로 등록됐어요. 진돗개 활용 농장 보호 모델이 채택된 거죠. 우리 목장이 성공 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농업 전문지 뉴질랜드 파머에 대대적으로 실렸어요. 지역 방송국 TVNG에서도 취재왔어요. 더 놀라운 건 과학적 데이터였어요. 농업협회에서 GPS 추적과 적외선 카메라로 비교 분석했거든요. 우리 목장은 뱀 침입이 90% 감소했는데 1km 떨어진 다른 목장들은 여전히 주당 2~3건 발생했어요. 심지어 우리 목장 주변으로 뱀들이 우회하는 경로까지 확인됐어요. 알파카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됐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5% 낮아졌어요. 우유 생산량은 12% 증가했고 털의 품질도 향상됐어요. 일본 바이어가 올해 우리 특히 부드럽다며 가격을 올려줄 정도였어요. 앨런이 감탄했어요. 30년 수의사 생활 중 이런 변화는 처음이야. 진돗개들이 농장 생태계 전체를 안정시키고 있어. 데이비드 회장도 놀라워했어요. 한국 전통 품종이 뉴질랜드 생태계 문제의 해결사가 될 줄 몰랐어. 정말 혁신적이야.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특별히 큰 뱀들이 나타나면 아리와 둘리도 고전했어요. 한 번은 1.8m 거대 카투아타우가 나타나서 정말 위험했어요. 둘리가 꼬리 부분에 물려서 며칠간 절뚝거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웠어요. 이웃들의 반응도 처음엔 엇갈렸어요. 아서는 정말 기뻐했지만 일부는 질투했어요. 루카스만 좋은 게 가져다가 혼자 잘 산다는 시기였어요. 심지어 우리 성공을 시기하는 농장주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인정하게 됐어요. 진돗개 소문이 교육계까지 퍼졌어요. 와나카 초등학교 사라 교장이 연락 왔어요. 아이들에게 생태 교육을 하고 싶어요. 서로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거든요. 혹시 견학이 가능할까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이들이 개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메리도 걱정했어요. 만약 아이가 다치면 어떡해? 하지만 사라 교장의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25명 아이들이 버스로 왔어요. 6세부터 12세까지 다양했어요. 아리와 둘리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두 형제가 아이들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아리에게 다가갔어요. 만져도 돼요? 아리는 가만히 앉아서 만지게 해줬어요. 정말 부드러워요. 라고 하자 아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둘리도 아이들 곁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알파카들과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이 알파카에게 먹이 주는 동안 두 형제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치 경비견처럼요. 알파카들도 진돗개들을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가끔 아리가 지나가면 알파카들이 고개 돌려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감동했어요. 선생님, 개와 알파카가 친구예요? 사라 교장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누구든 친구 될 수 있단다. 아리와 둘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와, 정말 주인만 알아보네요. 한 아이가 저도 나중에 진돗개 키우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목장 근처 숲에서 작은 뱀이 나타난 거예요. 독사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놀랄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리와 둘리가 완벽하게 대응했어요. 즉시 아이들을 뒤로 밀어내며 보호 자세를 취했어요. 공격하지 않고 그냥 쫓아낸 거였어요. 독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처리했어요. 아이들은 위험을 전혀 못 느꼈어요. 오히려 진돗개들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우와, 정말 멋져요. 사라 교장이 깊이 감동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갈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아이가 아리야, 둘리야, 안녕하고 인사했는데 두 형제가 짧게 짖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은 교육명소가 되었어요. 아리와 둘리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각지 농장에서 진돗개 문의가 정말 쇄도했어요. 하루에 50통 넘는 전화가 왔어요. 양 목장, 소 목장, 말 목장에서 모두 연락했어요. 포도밭이나 과수원에서도 문의했어요. 남섬 최대 양 목장 주톰이 찾아왔어요. 30년간 늑대와 들개 때문에 매년 양 100마리씩 잃었어요. 진돗개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북섬 키위 과수원 사장 브라이언도 연락했어요. 멧돼지들이 과수원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특히 유기농 농장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화학물질을 못 쓰는 상황에서 진돗개는 완벽한 대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진돗개 수입이 너무 복잡하고 비쌌어요. 우리처럼 1년 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짜 진돗개를 파는 사기꾼들이 나타났어요. 진돗개와 비슷하게 생긴 잡종을 비싼 값에 팔았어요. 한 농장주가 속아서 5,000달러를 잃었어요. 완전히 다른 개예요. 공격적이고 통제 안 돼요. 이런 사기 때문에 진돗개에 대한 의심도 생겼어요. 우리 목장은 가장 안전한 알파카 목장으로 유명해졌어요. 농업 박람회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됐고 정부 관계자들도 시찰 왔어요. 농림부 장관까지 와서 아리와 둘리를 직접 봤어요. 정말 놀라운 개들이네요. 이런 혁신이 뉴질랜드 농업의 미래입니다. 관광객들도 진돗개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해했어요. 우리나라 개가 이렇게 멀리서 활약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떤 한국인은 울면서 말했어요. 고향이 그리웠는데 여기서 진돗개를 보니까 정말 반가워요. 하지만 모든 한국인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일부는 왜 우리 문화재를 외국에 팔았냐며 비난했어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리와 둘리는 이런 관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목장 순찰했어요. 오후에도 한 번 더 순찰하고 저녁엔 우리 집 마당에서 쉬며 밤을 지켰어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감사장을 보냈어요.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진도군에서도 명예군민증을 보냈어요. 진도의 자랑인 진돗개가 뉴질랜드에서 활약해서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지우는 이제 완전히 진돗개 전도사가 됐어요. 학업을 뒤로 미루고 우리 목장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어요. 각종 박람회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진돗개를 소개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에요. 하지만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농장에서 수입한 진돗개 중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캔터베리 지역 양목장에서 가져온 진돗개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어요. 스트레스로 털이 빠지고 식욕을 잃었어요. 모든 진돗개가 아리와 둘리 같지는 않았거든요. 개체차도 있고 환경도 달랐어요. 실패 사례들이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생겼어요. 과연 진돗개가 만능일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심지어 이웃 농장에서 질투와 시기도 있었어요. 톰 아저씨가 한 번은 화를 냈어요. 루카스만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우리는 뭐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아리와 둘리는 우리 목장의 든든한 수호신이에요. 뱀 피해는 거의 사라졌어요. 완전히 0은 아니지만 95%는 줄었어요. 가끔 특별히 큰 뱀이 나타나면 고전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요. 우리 부부는 이제 정말 편하네요. 밤에 푹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알파카들 확인할 때도 불안하지 않아요. 두 형제가 밤새 지켜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목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알파카들이 스트레스 없이 평화롭게 지내요. 뉴질랜드에서 진돗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한국 음식점이 늘어났고 한국어 학원도 생겼어요. K-드라마와 K-팝 인기도 더 높아졌어요. 아리와 둘리가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리와 둘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진돗개라는 작은 기적이 만들어낸 큰 변화.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아리와 둘리는 계속 우리 목장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뉴질랜드를 잇는 특별한 다리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